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희 전략 노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바삐 이제 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론도 저희가 이제 4주차만 남겨두었거든요. 강론도 4번만 우리가 남겨둔 상태고 기출 분석도 저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조금 천천히 이제 따라와 주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략 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강의가 조금 밀려 있어서 어떻게 이 연팩으로 다 끊어놓은 이 강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강의가 밀려서 지금 개강론을 함께 듣는 상황에서 아직 기출 분석도 못했고 그리고 전략 노트도 또 열렸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개론에서 발달 진도를 먼저 들으시고요. 발달 진도를 먼저 듣고 지금 뭐 전체를 쫙 다 한꺼번에 들으셔도 좋겠지만 이걸 좀 꼼꼼하게 같이 스텝을 같이 밟아서 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발달이나 혹은 뭐 개론, 뭐 강론, 밀린 강의들 중에서 진도대로 우선은 발달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시면 개론에서 먼저 들었다 하시면 개론 기출을 먼저 복습을 해주세요. 기출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략 노트에 또 개론에서 발달 파트를 함께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늦게 시작은 하셨더라도 한 번에 3회독을 같이 하면서 3번 복습을 하면서 속도를 따라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선 저희가 먼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강의를 늦게 시작하셨거나 지금 밀려 있거나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 전략 노트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노트는 그야말로 저희가 기본서를 가지고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회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가지고 회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들을 기출과 함께 연결을 해서 좀 콤팩트하게 내용들을 정의 위주로 혹은 서술해야 하는 답안 위주로 공부를 좀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좀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 있던 기본서의 내용을 줄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답안을 함께 전략 노트에 실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와 내가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가 한눈에 한 번에 선생님들이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들여다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럼 전략 노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우선 저희가 그게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출이랑 같이 명확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페이지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만들어지게 된 제안이 되게 된 제시가 된 배경을 시험 문제를 묻는다면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선생님들에게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드렸고요. 특히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원칙들이 3가지의 원칙들로 나누어져서 이것들이 따로따로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2개를 드리고 나머지 하나를 사례 속에서 찾아 쓰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또 기출을 찾아봐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지금 유특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저희 일반 유아에서 나왔던 문제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답안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밑에 회색
그로 좀 칠해져 있는 요 칸에다가 넣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문 형태로 좀 많은 무거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안쪽 내용으로 넣어드리지만 좀 짧게 정의를 넣어드리면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하는 경우일 때에는 요렇게 저희가 이 내용 안에 외워야 하는 내용 안에 그냥 함께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요런 회색 칸에 있는 것들 그럼 참고만 하고 안 봐도 되는 건가요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선생님들께서 같이 암기가 되어야 하는 파트입니다. 조금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저희 지문이 좀 길어지거나 그런 경우일 때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넣어드린 거지 가벼이 보시라고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요 내용들 구분 지으시면서 더 꼼꼼히 좀 챙겨가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꽃무늬가 붙어져 있는 경우는 저희 커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함께 하면서 서술 노트라고 하는 문제 파일을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에 이런 꽃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기출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개념을 좀 꼼꼼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략 노트가 무조건 콤팩트하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떤 경우일 때에는 또 기본서로 가서 찾아야 하는 설명들을 또 선생님들께서 찾아봐야 하는 경우의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늘 해마다 좀 난해하게 생각하거나 바로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함께 여기 안에도 좀 설명처럼 넣어는 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의 수준들은 서술 형태의 문제로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개념만 알고 있다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개념에 근거해서 이제 사례와 함께 연결해서 선생님들의 말로 풀어 쓰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명료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정의 형태로 한 줄 형태로만 되어 있는 걸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덩어리로 크게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굵직굵직하게 연결해서 뭔가 근거를 대야 하는 거, 이유를 대야 하는 거, 설명해야 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선은 교재보다는 콤팩트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페이지 안에 선생님들이 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모여져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판으로 선생님들이 한 판으로 내용들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교재보다는 좀 더 눈에 더 잘 익히게 들어오실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한 줄 한 줄을 공부하실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보셔야 하느냐면 좀 멀리 떨어뜨려서 한 판으로 이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듯이 보셔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듯이 그 처음부터 형광펜을 들지 말 것. 처음부터 형광펜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샤프가 조금 너무 이게 오히려 좀 자국이 남아서 나는 부드러운 묵탄 소질이 약간 연필이 더 낫겠다 하시는 경우는 연필로 살짝 주요 핵심 키워드 단어들의 밑줄을 좀 그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 세 번째 회독을 하실 때 그때 과감하게 이제 형광펜을 들어서 핵심 키워드에 선생님들께서 색칠을 좀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들을 올려보시게끔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예전에 활용했던 공부법 하나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셀로판처럼 이렇게 뭔가를 막아두고서 거기를 색칠을 좀 해두고 이제 띄면 좀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형태처럼 공부를 좀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그런 형태들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략 노트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수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최신 블로그로 찾아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공부 사례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활용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공부법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저희가 전략 노트와 마인드맵이 먼저 우선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차주에 그 전주에 해당하는 내용의 빈칸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 저희가 왜냐면 혹시라도 나올 정오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한 상태를 이제 빈칸 노트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건데, 빈칸 노트는 그야말로 저희가 전략 노트와 동일한 내용, 기출로 박스로 들어갔던 것들은 제외하고 좀 저희가 핵심 내용들만 좀 모아서 빈칸 노트로 뚫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경우가 있어요. 세 경우가 있겠구나. 아예 안 뽑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안 뽑는 게 활용을 안 하셔서 프린트물 좀 이런 거 좀 번거롭고 나는 그냥 전략 노트만 계속 볼래 하고 아예 안 뽑으시는 경우, 그 다음에 뽑았는데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 아예 활용을. 세 번째는 정말 야무지게 기화펜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이걸 여러 번 회독하면서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합격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기화펜이든 어떤 형태든 여러 형태를 동원하셔서 어떻게든 계속 빈칸을 채워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빈칸을 놔두고 계속 구술로 해보시는 분들, 또 빈칸을 놔두고 옆에 노트를 놓고 그 옆에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을 써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을 하셔서 빈칸 노트까지 알차게 활용을 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가 또 서로 스텝을 좀 같이 좀 밟아가면서 전략 노트가 끝나갈 때쯤에 뭐가 치고 들어오죠? 문제풀이가 이제 발달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부터 선생님들 전략 노트를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확인을 또 빠르게 문제풀이로 따라가면서 또 확인 문제, 이제 문제풀이들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숨가쁜 커리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커리이고, 그래서 사실은 강사 또한 굉장히 숨가쁘고 잠을 거의 잘 시간이 없을 만큼 정말 지독스러운 정말 이 커리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만큼 선생님들도 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뭐 이렇게까지 봐야 하는 시험인가요? 시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험을 굉장히 짧게 공부해서 나는 합격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신 경우는 정말 운이 좋거나 공부가 아주 깊이 있지는 않지만 공부의 요령이 있어서 얕게 훑때 조금 운도 좋았고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들이지, 굉장히 짧고 쉽게 공부해서 여기를 굉장히 여유롭게 붙으시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셔야 시험이 쉽고요. 시험이 쉽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점수는 고득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득점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2차에서도 단연코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본인과의 싸움이고, 그리고요, 저도 진짜 안 자잖아요. 선생님들이 왜 돈 버니까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과 별개로요, 돈을 버는 직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생님들과 진짜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들처럼 같이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자료 만들어서 드리고, 나도 잠을 안 자고 쪼개가며 이렇게 하잖아. 인생이 없어. 제 인생이 없다고요. 뭔가 가족들과 여행 한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 저보다 여유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올해만큼은 저와 비슷하게라도 선생님들이 좀 괴로워야겠죠. 행복해 보이면 질투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샘을 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혼낼 거야. 너무 행복하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성취감은 있을 수 있죠. 공부를 통해서 오는 자기 만족감,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롯이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괴롭게 사실은 나를 꾸밀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마음 편하게 만날 수도 없고, 뭔가 시간이 잠깐 짬이 나더라도 그 산책마저도 크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오래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이 상태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지금부터는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빼놓고 어떻게 해놓고 그거 아니라 드리는 있는 족족 정말 몬테소리의 나의 어린 시절 때부터의 흡수 정신들을 바짝 민감하게 만드셔서 쭉쭉 빨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꼼꼼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거 있죠. 정말 꼼꼼하지만 이제 굉장히 쪼잔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있어요.
쪼잔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나 갖고서 못 놓아서 완벽하게 이해된다. 전공서적 한번 찾아봤다가 구글링 해봤다가 이것에다 세상에 1시간 2시간 지나 과감하게 테이핑 처리하시고 포스트잇 잠깐 딱 붙여놓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지금 몰라도 공부를 계속 여러 바퀴를 돌릴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과학에서 나올 거고 수학에서 한 번 또 나와요. 만약에 삐아제 인지할 때 모르겠어 선생님, 이거 지금 당장 모르겠더라도 수학 공부할 때 나올 거고 또 어디 나온다? 과학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르더라도 끙끙거리면서, 물론 좋죠. 그거는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스스로 풀어보세요. 아니야, 끝까지 해결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끝까지 해결해보세요는 선생님들한테 지금 요구될 수 없습니다. 시간 싸움인 거고, 지금 그걸 갖고서, 물론 저는 끙끙대야 되죠. 저는 끙끙대서 알아야 선생님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저는 그건 제 몫이고,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을 다시 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다시 봤을 때. 혹은 다음 주, 다다음 주의 내용을 듣다,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형식 도야설? 이런 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이해가 안 됐는데, 다른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건가 봐. 이런 것처럼 공부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한 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거를 이해하겠다고 이 한 파트, 한 챕터를 놓고서 30분 이상 끙끙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권화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단권화라고 보기보다는 공부할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단권화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그런데 또 단권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떨어진 사례가 전략 노트를 다시 단권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 공부 방법을 좀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략 노트를 또 컴팩트하게 또 줄이신다고 또 줄이시고 계세요. 그건 안 돼요. 이제는 지금 문제가 진화되어서 지금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간단하게 알고서 개념을 용어를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채로 문장으로 된 것들을 계속 읽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들을 읽어내는 힘이 결국에는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빠른 시간에 해독하고 풀어내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요만큼만 보고 싶죠? 그쵸? 요만큼만 만들어진 걸 보고 싶을 거라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시험 직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 정도만 남은 거 보여. 시험 직전까지 전략 노트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기본서로 나는 정리를 하고 보겠다. 그런 기본서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기본서 수준의 기본서에 거의 준하는 단권하죠. 왜냐하면 단권화인데 어떤 단권화의 개념이냐면 완전히 다 줄여놨다는 단권화가 아니라 시험에 정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넣되 설명들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출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함께 넣어드리고, 그게 단권화인 거예요. 단권화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막 줄여가지고 한 줄로 다 줄여서 두 문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봐가지고선 절대 답을 못 써요. 어떤 거냐면 다 모아놓은 거. 기출도 모아놓고 내가 봐야 할 걸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 단권화예요, 선생님들. 막 줄여가지고 이만큼 만드는 게 단권화가 아니라 요약 노트처럼 선생님들이 만드는 걸 원하시는 거지만 그것만 봐선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다시 단권화 하시는 건 하지 마세요. 목차까지 만들어서 두시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구조화처럼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합격자분들 중에서 목차를 만들어서 합격을 하신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목차화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거 외에 뭔가를 줄여서 뭔가를 더 만들겠다 하시지 마시고 마인드맵을 드렸죠. 마인드맵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마인드맵을 들으면 여기는 좀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인드맵은 좀 뻥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선생님들이 뭔가 더 추가로 넣어야겠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다가 깨알같이 핵심 단어들만 좀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전략 노트 몇 페이지로 가. 이거 계속 떠올려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깨알같이 작게 메모해 두세요. 어쨌든 큰 덩어리로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직전에 그 쉬는 시간에 보시거나 아니면 전날 밤에 너무 마음 싱숭생숭할 때 전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계속 구술하기에는 좋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제 공부 방법, 저는 안 하면 안 하고 하면은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요. 근데 해서 뭔가를 잘해야겠다 싶으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거 제가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이 정말 최정점에서 마이너스 1점도 안 깎여서 저희가 대학에서 성적을 받았던 경우도 저는 모든 공부를 다 마인드맵화 했었어요. 마인드맵으로 하고 계속 그걸 갖고서 보고 그 큰 제목들만 보고 계속 구술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직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건 한 번 더 내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경기에 붙었던 선생님 경우에도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이 바글바글해서 정말 시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오히려 그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구술을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당당히 합격하시고 2차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구술을 하다 보니까 2차가 말이 뚫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가 면접을 준비해드리거나 도와드려서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저희 아들도 사실은 크게 면접에 강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도 당당하게 어쨌든 뭐 좋은 성적으로 면접을 잘 봐서 어쨌든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를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령들을 알아요. 계속 말로 뱉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버벅대고 바보 같고 막 진땀 나고 근데 계속 해보셔야 돼요. 1차 공부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서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펼쳐놓고 잠 오잖아요. 못나 보이는 내 얼굴도 괜찮아. 그래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심심하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하면. 그래서 거울 보면서도 하고 그래서 내 표정도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2차에서도 계속 이렇게 얼어있는 표정 내가 계속 웃고 있는 이 표정들은 계속 가요. 습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하는 시간을 알차게 하되 2차까지 잡고 가시는 그런 똘똘한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 알려드렸고 우선은 저희가 대략 첫 주차부터는 저희가 발달이랑 사상사를 할 겁니다. 발달이랑 사상사를 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와 교사론, 그 다음에 부모 그리고 아동복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대략 저희가 2교과 정도가 함께 병행이 됩니다. 2교과 정도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스케줄에 관련된 거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 뭐 페이퍼를 드려봤자 선생님들 또 그것들도 또 보고 안 보고 하시니까 아예 PDF 파일로 올려드리면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요. 저희가 이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